자, 보자. 평면좌표. 평면좌표라고 하는 건 그냥 X축이랑 Y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좌표 평면에서 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야. 먼저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식에 대해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어. 되게 당연한 거거든. 여기 X1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X2라고 하는 점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X1과 X2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할까? 그렇지. X2에서 X1을 빼서 우리는 둘 사이의 거리를 얼마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 절대값을 씌우고 X1이랑 X2를 빼야지 라고 해도 어차피 값은 얘랑 똑같겠지. 이건 그냥 부호의 차이가 생기는 것 뿐이니까 2 빼기 1이랑 1 빼기 2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는 결국은 두 점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면 되는 거다 라는 것이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확인인 거야. 그렇다면 과연 좌표 평면상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보자. 좌표 평면이면 X축이랑 Y축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얘처럼 하나의 변수로 뭔가 구성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야. X좌표, Y좌표 두 개가 구성돼야 되니까 X1, Y1이라는 점과 X2, Y2라고 하는 점을 연결해서 이들 사이의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원리는 피타고라스야. 자,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주어진 좌표들로 알아낼 수 있어. 얘는 X값이 X1이고 얘는 X값이 X2잖아.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는 방금 했던 방법으로 하면 X2 마이너스 X1이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서 Y값을 찾으면 Y2가 되고요. 여기는 Y1이 될 거야. 그럼 이들 사이의 거리는 Y2 마이너스 Y1이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니?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저 길이의 제곱을 해서 얘를 구한다. 그런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얘라고 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X값 값들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값들끼리 빼고 제곱인 거야. 그런데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이랑 X1 마이너스 X2의 제곱은 무슨 관계일까? 자, 2 빼기 1의 제곱이랑 1 빼기 2의 제곱을 봐봐. 무슨 관계야? 같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X2 빼기 X1으로 외우든 X1 빼기 X2로 외우든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X값들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값들끼리 빼고 제곱을 합한 다음 루트를 씌운다로 외우시면 돼요.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야. 여기서 질문할 거? 없어요. 오케이. 그럼 필수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X값들끼리 빼고 전체 제곱 더하기 Y값들끼리 빼고 전체 제곱을 한 다음 루트를 씌우는 거라 그랬어. 그러면 이 루트 5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날려버릴 거야. 그러면 16에다가 요걸 제곱한 게 양쪽을 제곱하면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A-2의 제곱은 4가 되겠네. 제곱해서 4가 되는 걸 그냥 찾을게요. 얘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따라서 A값은 4가 되거나 0이 돼야 됩니다. 라고 구하시면 돼, A값을. 이해 안 되는 거. 됐어요. 다음 거.
A, B의 거리와 BC 거리 같으니까 A, B의 거리부터 한번 식으로 써보자. 루트 X 값들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 값들끼리 빼고 제곱 이 얘고 요거는 루트 X 값들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 값들끼리 빼고 제곱인데 그들이 같으니까 동시에 루트를 없앨 수 있지. 그 안에 알맹이들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면 1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이 16 더하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습니다. 쭉 정리를 해보자. A제곱 4A 플러스 4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과 같으니까 양쪽에 A제곱 동시에 지워줄 수 있고 1도 동시에 지워줄 수 있고 남는 거 계산하면 6의 2는 12니까 A는 2가 된다 라고 구해내면 되겠지. 확인 체크 3번은 A와 B 사이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질문이야. 그럼 A, B 사이의 거리는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X 값들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 값들끼리 빼고 제곱을 해서 나오는 값이란 말이지. 그러면 루트 안쪽이 결국은 2차식의 형태를 만들어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A제곱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안쪽을 간단히 고치면 얘는 루트 2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A에다가 플러스 26이 나와. 근데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네.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서 갔지? 그렇지. 꼭지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최고차 개수로 애들을 최고차 개수로 묶어가지고 A제곱 빼기 4A 하고 상수항은 안 묶죠. 이렇게. 그 다음 얼만큼을 더하고 빼요? 얼만큼? 그렇지. 요거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지. 4 더하고 4 빼고 그러면 2에 A-2 제곱하고 밖에 나갈 때 요거 조심해야 돼. 그냥 혼자 알아서 나가면 안 돼. 마이너스 8 밖에 나온 다음에 플러스 26 해서 정리가 될 거라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질문이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A 값을 구하여라. A는 2예요. 그러면 최소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지. 루트 18. 얘가 최소 길이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으면 다음 거. 이번에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X축 위에 있는 점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 뭐가 0이지? 그렇지. 따라서 X축 위에 점이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아, Y값이 0이구나 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런 다음 거리가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A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 하나 해주고 얘랑 얘 사이 거리 구하면 루트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해서 걔네가 같아요. 양쪽에 루트 동시에 날려버려도 상관없죠. 날리고 나면 저 날린다는 건 양변을 동시에 제곱한다는 얘기랑 똑같지. 하고 나면 알맹이들끼리 비교를 한번 해보자. 2A 플러스 1, 4는 16, 8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5 해서 A제곱 지워지고 8A 넘어가니까 10A는 16에다가 25에다가 5를 빼는 모양과 똑같겠구나.
그러면 10A가 20이니까 36, A는 2, 50, 2일은 2, 8에 16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찾는 거야.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의 이름을 P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좌표를 쓸 때는 P 쓰고 5분의 18,0 이렇게 써주는 거야. 요게 좌표 이름이야. 그럼 Y축 위에 있는 점의 이름은 Q라고 했으니까 얘를 잡는 방법, 누가 0이다. 그렇지, X가 0이다. 0, B로 잡아. 그런 다음 저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어차피 날릴 거니까 루트 안 쓸게요.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은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이랑 똑같다. 1 더하기 B제곱에 4B 더하기 4는 16 더하기 B제곱 빼기 10B 더하기 25예요. 그래서 B제곱 지우고 또 계산을 주구장창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41 마이너스 10B. 그래가지고 얼마가냐? 6B가 넘어가니까 36 이렇게 나오겠네. B는 6. 즉 Q점의 좌표는 0,6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자. 확인 체크 4번 해보세요. 5번 같이 볼게요. 4번 답은 3분의 2 루트 10이고요. 5번 같이 보자. 5번. 확인 체크 5번을 보면 이제는 X축, Y축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얘 위의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직선이 뭐 이렇게 있을 때 얘랑 거리가 같습니다. 요 직선 위의 점 P가 A, B예요. 이 얘기인 거야. 이들 사이의 거리가 같아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직선 위에 점을 뒀다는 건 그 점을 대입하란 뜻이야. 항상 뭐뭐 위에 점을 주면 그 점은 대입용이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보자. B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지. 두 점 사이 거리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A와 P 사이의 거리를 찾으면 루트 X끼리 빼고 제곱 이거 얘랑 얘 사이 거리니까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랑 여기 사이의 거리 역시 두 점 사이 거리인 거니까 6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 B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순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건 누구에서 누굴 빼든 상관이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거야. 이때 B값이 요거로 대체가 될 수 있대.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문자가 A, B 두 개 있는 것보다는 하나 있는 게 좋으니까 B 대신에 얘를 넣겠다는 거야. 그럼 A-2의 제곱 더하기 B 대신에 저걸 집어넣어서 식을 요렇게 바꾸고 마찬가지로 얘는 A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1의 제곱을 해서 얘랑 같아요 라고 하면 결국은 A 값을 구할 수 있는 A에 관한 2차 방정식 형태가 되겠지. 그렇게 답을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정리해보자. 양쪽에 루트 날릴 거고요. 그럼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는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은 요거는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가 돼서 A제곱 전부 날려주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8A 플러스 45 얘가 넘어가니까 16A가 40이 되겠네. A는 4, 4, 16, 4, 1은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A랑 B를 빼고 싶다 그랬다.
그럼 A-B는 근데 B 대신에 저걸 집어넣을 수 있잖아. 요거. 그럼 결국 2A-2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구한 걸 싹 넣어버리면 3이 나오는 거죠. 이해 안 되는 거. 이 그래프 위에 한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외심이 뭐야? 외심이 뭐야? 외접원의 중심. 삼각형의 뭐? 삼각형의 이등분선의 교점. 수직 이등분선 교점?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왜 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얘가 수직 이등분 되는 거니까 다 잘 알고 있네. 이게 외심이지.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외심의 어떠한 특징을 갖고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래. 그럼 우린 아직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관계를 써먹을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걔네들 사이 관계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수직이라는 걸 외심의 특징으로는 알고 있지만 좌표 평면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럼 뭘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랑 연결을 시키면 외심에서부터 각각의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사용할 수가 있어. 지금 앞에서 그 점과 점 사이 거리에 대한 얘기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외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를 이용해서 외심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근데 나와 있는 점을 보니까 A와 B는 X값이 똑같네. 아주 좋네요. 얘가 2,1이면 B는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X값이 같으니까 같은 라인 위로 올라가서 2,7이 될 거고 4,3 뭐 이쯤에 어딘가 C가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거예요. 그럼 너네가 말했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것도 한번 지금 살짝 써보자. 연립방정식을 좀 덜 하려고 하는 거야. 원래는 연립방정식으로 바로 하면 답이 보이긴 하는데 x가 똑같으니까 얘와 얘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면 이제 잘랐지? y값들 사이의 평균은 좌표가 뭐가 돼? y값들 평균이라는 건 더한 다음 반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라인이 y가 4가 되는 라인인 거야. 그럼 그 라인 안에 외심이 있으니까 외심의 y 좌표는 거저 먹었어. 4야. x만 구하면 돼. 이렇게. 이 점의 좌표는 2,4가 맞지. 근데 그 라인 위에 있으니까 y값을 a,4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지. 하고 난 다음 아까 말한 것처럼 얘 거리랑 같다 라고 해주면 a가 바로 나올 거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 루트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은 루트 얘랑 얘 사이 거리입니다.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 루트 양쪽에 날려버리면 a제곱 4a 플러스 4니까 13 얘는 4, 16, 17 날리고 해서 4a는 4 따라서 a 값은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외심의 좌표는 1,4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점을 주고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각각의 변의 길이를 확인하는 일이야. 어떤 삼각형입니까는 변의 길이에 대한 확인 문제예요. 한번 확인해보자. A와 B 사이의 거리는 루트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해서 4, 5, 65가 하나가 나오고요. B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해서 3, 4, 5, 12가 하나가 나오고요. C와 A 사이의 길이를 구하면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해서 루트 65가 돼요. 무슨 삼각형일까? 그렇지. 자, 그런데 그냥 이등변인지 아니면 직각 이등변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긴 이등변에 해당하는 루트 65가 나머지 한 변보다 더 길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혹시 얘가 이렇게 루트 65가 나오고 이렇게 루트 65가 나오고 나머지 한 변이 얘보다 길어. 1대 1대 루트 2 해가지고 65 곱하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건 그냥 이등변이라고 하면 틀리겠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직각 이등변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직각 이등변도 이등변이잖아요 라고 우겨도 그때는 정답이 안 돼요. 알겠죠? 그렇게 모양 찾으시면 됩니다. 보자. 7번이랑 8번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꼭지점 3개를 갖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일단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얘네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변의 길이를 먼저 하나씩 찾아요. A와 B 사이의 길이는 빼고 제곱 더하기 빼고 제곱. B와 C 사이의 길이는 빼고 제곱 더하기 빼고 제곱. C와 A 사이의 거리는 빼고 제곱 더하기 빼고 제곱 해서 루트 10, 루트 20, 루트 10 딱 보니까 뭐야? 그렇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해서 5가 돼요. 이게 정석적인 풀이죠. 그런데 우리가 점 3개가 나왔을 때 사선 공식이라고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식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자, 사선 공식. 2분의 1 쓰고 절대값을 쓴 다음에 이렇게 내려긋는 건 절대값이에요. 저걸 쓴 다음에 점을 하나 x, y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2 쓰고 3 쓰고 처음에 썼던 걸 마지막에 한 번 더 쓰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돼요? 이거 공식이야. 공식. 그냥 공식. 증명은 따로 하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볼 거예요. 그런 다음 사선 공식이라는 말에 어울리게 사선으로 애들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2분의 1 해주고 절대값 하고 사선으로 곱한 걸 써. 1 마이너스 6 저거는 0이죠. 그 다음 또 한 번 사선으로 애들을 곱해요. 0, 2, 3 한 다음 이 사선끼리 한 묶음 한 묶음이 각각의 편인 거야. 그 둘을 마이너스로 연결하는 거예요. 각각의 사선끼리는 그냥 쭉 플러스로 연결되는데 그 두 덩어리는 빼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하면 넓이 5가 나와요. 라고 푸는 게 점 3개가 나왔을 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사선 공식이라고 해요. 대부분 점 3개 나왔을 때는 다 사선 공식으로 넓이를 구하죠, 그냥.
이게 정석적인 공식이고 또 하나 알려줄게. 너네가 삼각형이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의 넓이를 구한 것과 걔네들을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서 이렇게 넓이를 구한 건 같겠지? 넓이를 구하시오니까 애들을 이동시켜도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점 3개 중에 하나를 0,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남들 다 하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집어넣는 거야. 우겨 넣는 거야. 넣고 가셔야 돼요. 점 3개 중에 하나를 0,0으로 만들 거예요. 얘가 제일 만만하네. 요거 우리 0,0으로 만들자. y에다가 하나 뺀 거잖아. 그럼 y에다가 하나를 빼요. 하나를 빼요. y에다가 하나를 빼요. 이렇게 빼기 1, 빼기 1, 빼기 1 해서 만들어. 됐지? 그럼 저 상태에서 방금 썼던 사선 공식을 한번 써보면 0, 0, 1, 마 3, 3, 1, 0, 0이 돼서 요렇게 곱한 것 중에 얘만 살아남아. 보이죠? 이렇게 곱한 것만 살아남아. 자, 이렇게 곱한 것 중에 얘만 살아남아. 이렇게 곱한 것만 살아남아. 그럼 넓이가 2분의 1 절대값. 살아남은 것들을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해서 답이 5가 나오는 거지. 그럼 그걸 조금 더 간단히 하면, 이걸 조금 더 간단히 하면 점이 보일 때 2분의 1 절대값 밖에 것끼리 곱한 거 빼기 안에 것끼리 곱한 거구나 라고 해서 그냥 5. 사실상 너네한테 이렇게 풀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Y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이거 딱 읽자마자 P점 어떻게 놓으라 그랬어? Y축 위의 점 0, 뭐 P, 0,A 뭐든 상관없겠지. X값이 0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AP제곱 더하기 BP제곱 그대로 써요 그냥. AP제곱이면 1 더하기 A제곱, BP의 제곱이면 16 더하기 A 빼기 6의 제곱이 되겠다. 얘의 최소값, 이차함수네. A제곱 12A에 66에 36에다가 17을 더해서 2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요곳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와, 덜 썼네. 이 문제가 되는 거겠지요. 그럼 이차함수의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가질 거니까 꼭지점 구하시오랑 같은 말인 거지? 같이 그냥 구하면 돼요. A제곱에 6A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뒤에 상수 53은 놔두고 그러면 2에 요렇게 나오겠네. P의 좌표는 A가 3이니까 0,3이 되는 것이고 그때의 최소값은 저 계산하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안 되는 거 보시면 필수 6번은 요 식을 좌표 평면을 이용하여 증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M점은 중점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중점 M을 0,0으로 잡을 거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A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요 점을 A,0으로 잡을 거고 왼쪽으로는 이제 방향이 음수니까 요렇게 잡을 거고요. A점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그냥 이렇게 좌표평면상에 찍혀있는 점이니까 B,C라고 한번 잡아볼게. 저 상태에서 A, 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 제곱은 이거 AB 길이 제곱은 B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고요.
AC의 제곱은 B-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고요. AM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요. BM의 제곱은 A의 제곱이에요.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의 제곱에 대한 걸 쭉 쓴 거지. 루트를 벗기고 쓴 거야. 요 위에 거 두 개를 한번 더해보자. 그러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이 되지. 아래 거를 한번 더해봤더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어서 이걸 2배 하면 위에 게 나오는구나. 2배 해보자.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돼요. 라는 중선 정리가 증명이 되는 거야. 이건 중선 정리라고 따로 이름이 있는 정리예요. 외우셔야 돼요. 중선 정리. 외우셔야 됩니다. 이 식을 모양으로 외우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야. 이런 모양이야. 근데 M은 어차피 중점이니까 이 길이를 구하나 이 길이를 구하나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서 BM이 아니고 CM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지. 그래서 요렇게 할 거예요. 요렇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2배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다. 해서 정식 명칭은 중선 정리인데 그냥 우리는 소 두 마리 공식이라고 외울 거예요. 이게 소 두 마리 이렇게 할 거예요. 외울 거예요. 저거 외우셔야 돼요. 중선 정리.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2배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다. 앞으로 낙서는 이걸로 하도록 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2배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다.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2배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다. 외울 수 있죠? 보시면 이게 지금 마트와 영화관 사이의 직선거리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와 얘의 직선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좌표를 설정을 할 거야. 요 점을 0,0이라고 놔주면 요 점의 좌표는 3, 2니까 마이너스 3,2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얘는 4루트 2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비율 알지? 그래서 길이를 4라고 볼 수 있단 말이지. 4, 마이너스 4로 좌표 설정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로 해석해가지고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 해주면 둘 사이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22번 질문하신 분. 네, 정삼각형이니까 뭐가 같다라고 해야 될까? 그치, 변의 길이 같다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얘랑 얘 사이 변의 길이를 구해. 루트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했더니 루트 20이 나왔어. 그러면 얘네가 전부 다 루트 20이 되게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하면 a 빼기 1제곱 요게 알맹이만 할 거야. 루트 안쪽에 걔가 20. 그 다음에 요렇게 또 해가지고 이거 제곱 이거 제곱 20 이렇게 할 건데 연립 2차 방정식 문제로 접근을 해서 요 두 개를 빼야 되겠다. 그럼 앞에 a제곱이랑 b제곱은 지워질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빼기 요거 2a 더하기 1 나올 거고 여기서 4b 더하기 4 빼기 여기서 마이너스 4b 더하기 4는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a와 b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그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 연립하는 거지. 2차식이랑 대입을 하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4a. 1은 또 지워질 거고. 플러스 8b. 따라서 2b는 a. 그래서 a 대신에 2b를 쫙 집어넣으면 되겠네. 하나에다가만 집어넣으면 돼요. 위의 식에다가만 집어넣을게. a 대신 2b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서 20이 되어야 돼. 이걸 풀면 b가 나오겠죠. 이게 c, 0이고 얘가 a, b. 얘가 평행사변형이란 말이야. 평행사변형은 중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와 얘의 평균이 얘와 얘의 평균과 같아야겠지. 그럼 D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 수 있을까? 얘와 얘의 평균이 얘와 얘의 평균과 같다는 것은 X값들의 합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이야. 이건 X값이 A 더하기 C가 나오니까 여기도 A 더하기 C가 나와야 돼. 근데 B는 0,0 원점이야. 그럼 이게 A 더하기 C가 돼야 한다는 뜻인 거야. 마찬가지로 Y값들도 같아야 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가가 됐고요. 나를 보면 AC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이건 정말 계산을 하란 얘긴 거네. AC의 제곱은 A 빼기 C의 제곱, B의 제곱이고 BD의 제곱은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서 걔네를 더하세요. 그럼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이 되겠다. 얘가 나에 들어갈 말. AB의 제곱 더하기 BC 제곱. 혹시 그게 바로 안 보이면 그냥 여기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계산을 해보자. A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BC의 제곱은 그냥 C의 제곱. 요게 다에 들어갈 말이지. 얘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식을 배웠단 말이야. 근데 빼고 제곱 더하기 빼고 제곱을 한 것을 보아하니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어떠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걸까? x, y와 그렇지 5,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저 앞에 있는 식이. 그럼 뒤에 있는 식은 어디와 어디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걸까? 그렇지. x, y와 마이너스 3, 4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건데 그 세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마이너스 3, 4와 5, 마이너스 2를 그냥 직선으로 연결하고 그 직선상 어딘가에 x, y가 있다면 요거 더하기 요거가 돼서 세 점을 연결한 그 선 사이 거리가 가장 짧아지겠지. 왜냐하면 점이 생뚱맞게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해봐. x, y가.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것보다는 일직선이 제일 짧겠지. 그렇죠. 결국은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그 뜻이야. 그러면 빼고 제곱 더하기 빼고 제곱 하면 되지. 64 더하기 66에 36.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A가 여기서부터 시속 3km로 내려오고 있대. 그러면 T시간이 흘렀을 때 점 A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 그렇지. 얘가 1시간에 3km 가니까 T시간이면 3T시간만큼 움직였을 거야. 그래서 좌표는 0,10에서 3T만큼 내려왔습니다가 될 거고 시속 4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쓱쓱쓱 얘의 위치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4t, 0 이렇게 바뀌겠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라 그랬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식을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 그럼 4t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10 마이너스 3t의 제곱. 이거 세 최소값이니까 결국 루트 안쪽에 있는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 이거 할 수 있겠어 이제? 이거 물어보신 분? 네, 할 수 있겠어요? 연결해서 밑에 해볼까? 오나 요거 계산하면 25에 요렇게 나와서 답이 얘가 돼야 돼요. 선분의 내분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선분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내분, 안쪽에서 나눈다라는 뜻이야. 저 내자가 안쪽이란 뜻이거든. 안쪽에서 나누는 점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얘와 얘를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이 궁금해요. A, B의 M 대 N 내분점이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분점. 안쪽에서 나누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요 점을 A라고 놓고 요 점을 B라고 놨을 때 얘는 A, B 사이에서 무슨 관계가 있나를 한번 볼 거야. 근데 이거 되게 주어가 중요해. A, B를 M 대 N이라고 읽어야 돼. 만약에 BA를 M 대 N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뒤부터 M 대 N이 되는 거야. A, B를 A부터 M 대 N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A와 요거 사이의 거리는 X-A고 얘와 얘 사이 거리는 B-X죠.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거리가 나오잖아. 여기 나왔어. 그 값이 M 대 N이어야 합니다. 그 얘기지. 외항의 곱이 내항의 곱과 같으니까 BM-XM은 NX-AN이어서 BM 플러스 AN은 X의 N 플러스 M 이렇게 된다. 따라서 X값은 M 플러스 N분의 BM 플러스 AN이다.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에요. 저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 이번엔 선분의 외분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야. 점이 얘가 뭐 1 이렇게 있고 얘가 4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1과 4를 여기 A와 B를 1대 5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바깥에서 나누는 점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AB라는 선분 바깥쪽에 있어야 돼. 외분점은 바깥쪽에. 그런데 A, B를 1대 5니까 A에서부터 거리가 1이고 B에서부터 거리는 5가 되는 점이야. 여기까지 돼요? A부터 거리가 1이고 B부터 거리는 5여야 돼. 그러면 외분점의 위치는 바깥쪽인데 이게 1대 5니까 A의 왼쪽에 있어야 돼? B의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치? A의 왼쪽에 있어야 1대가 되겠지? 이게 1대 5인 점은 여기에요 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럼 A와 B를 7대 4로 외분한다 라고 하면 어디 있어야 돼? 그치? A부터 7, B부터 4니까 B랑 가까운 쪽에 있어야 돼서 얘가 4이고 이게 7인 점이 7대 4 외분점이야. 자, 그 다음 만약 B와 A를 2대 3으로 외분할게요 라고 하면 B가 처음 언급된 점이잖아. 그럼 B부터가 2, A부터가 3인 거야.
B에서 거리가 2, A에서 거리가 3. 그러면 A의 왼쪽이야, B의 오른쪽이야? B부터 3. B부터 2, A에서 3. 그러니까 B에 가까워야겠지. 그래서 B의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뭔지 이해돼요? 이게 점의 순서와 외분점에 해당하는 요 애들의 순서도 되게 중요해.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이해 안 되겠는 사람. B가 응. 외분점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부터 B와 A를 2대3 외분한다 그러면 B부터 2, A부터 3. B부터 2, A부터 3. 됐지. 식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할 때 외분점의 좌표를 X라고 하고 이 거리를 M, 요 거리를 N이라고 비율을 잡아볼게. 그럼 거리는 X 빼기 A 대 X 빼기 B가 M 대 N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으니 x로 묶어주면 얘는 na 빼기 bm이 돼서 x는 n 빼기 m분의 na 빼기 bm 이 외분점 공식이에요. 요식에서 분모랑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m-n에 mb-na 이렇게 나오지. 보통은 m 대 n이면 m, n, m, n 요 순서로 외우거든. 그래서 순서를 살짝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b랑 m이랑 곱하고 n이랑 a랑 곱했잖아. 그걸 잘 보는 거야. m 대 n 외분점이라는 걸 배웠는데 B랑 곱해졌으니까 여기 B가 있고 B가 여기 있잖아. 얘는 A랑 곱해졌으니까 요렇게 있겠구나 라고 해서 좌표를 밑에다가 이렇게 써줄 거예요. 비율을 위에 쓰고 얘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 다음 곱하는 순서가 이렇게 얘부터 곱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m 빼기 n을 한 뒤 이렇게 곱해서 mb 이렇게 곱해서 na를 빼요. 이게 외분점 구하는 식이야. 순서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 내분점은 어차피 더하기여서 뭐 얘랑 얘랑 더하든 얘랑 얘랑 더하든 똑같잖아. 근데 요거는 빼는 방향에 따라 분자의 값이 달라진단 말이야. 왜냐면 어차피 분모는 m 빼기 n일 거 아니야. 됐죠? X, Y 두 종류가 있어. 아까는 선분해서 애들을 내분하고 외분했어. 그런데 좌표평면이라는 건 선분을 하나 가로로 깔고 하나를 세로로 깔아가지고 좌표평면을 만드는 거잖아. 똑같이 하나씩 하나씩 하면 돼. 먼저 A, B를 이루고 있는 X점들을 한번 보자. 비율이 위라 그랬어. 2대3 내분을 하고 싶고요. 좌표는 X값들을 가져오는 거야, 지금. 3이랑 마이너스 2잖아요. 내부는 더하기였습니다. M 대 N을 더해. 이렇게 두 개 더하고, 오른쪽, 왼쪽 해서 5분의 5. 하나 찾았어. 다음, 2대3 내분을 할 건데, 좌표를 이번엔 y값으로 가져올 거예요. y값, y값. 1, 마이너스 4. 그럼 분모는 비율을 더하고 오른쪽, 왼쪽 해서 5분의 마이너스 5. 두 개 합체해서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야. 이제 BC를 3대2로 한번 내분해보자. B랑 C, BC. BC를 3대2로 내분하겠습니다. X값들을 가져옵니다. 마이너스 2랑 8. 지금 처음이어서 X 따로 Y 따로 천천히 하고 있는 거야. 익숙해지면 그냥 한 번에 하시면 돼요.
내분은 더하기 m 대 n 오른쪽 왼쪽 해서 5분의 20은 4. 이번에 y 값들을 해보자. 역시나 3대 2 내분이고 y 값을 가져오면 좌표가 마이너스 4랑 6이죠. 내분은 더하기 3 더하기 2. 오른쪽 왼쪽 해서 5분의 10은 2. 합체해서 좌표를 만들면 4,2. 이게 두 점의 3대2 내분점이야. 주와 P. PQ 사이의 길이를 구하세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식은 루트 x 빼고 제곱 더하기 y 빼고 제곱이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 안 되는 거. 자, 밑에 거 해보자. 29부터 31까지 해보세요. 자, 얘를 보면 A, B라고 하는 선분이 있는데 거기에 P점이 딱 찍혀 있대. 근데 A부터 P까지의 거리가 P, B까지 거리를 3배 해야 똑같대. 이걸 3배 해야 똑같다는 건 비율이 1대 3이란 뜻이야? 3대 1이란 뜻이야? 그렇지, 똑똑하네. 얘가 3대 1의 비율을 갖는 곳에 점 P가 있어요. 그 얘기야. 그러면 A, B의 3대 1 내분점이 P라는 뜻인 거지. 비율 3대 1을 딱 가지고 와서 X 좌표를 써보면 마이너스 1과 X니까 내분일 땐 두 개를 더해. 오른쪽 3X, 왼쪽 마이너스 1. 이게 P점의 X좌표가 돼서 5가 나온다는 뜻이고 비율 3대 1 딱 쓰고 Y좌표 가져와요. 마이너스 2랑 Y. 그러면 3 더하기 1 쓰고 오른쪽 3Y, 왼쪽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해서 P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X값이랑 Y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X는 20, 21, 3, 21. Y는 5, 4,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8, 3, 6, 18. 이렇게 나오겠네요. 8번. 선분 AB를 요걸로 내분하는 점이 3, 4분면에 있었으면 좋겠대. 비율이 위에 있고 점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4랑 5 해서 X값들 가지고 한번 내분점 구해보자. 그러면 비율을 더해서 분모에다가 쓰고 오른쪽을 곱해서 5t 쓰고 왼쪽 거 곱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t를 써서 x 좌표 구했고요. y 좌표 역시 더해서 1 쓰고 2랑 마이너스 6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6t 왼쪽에서 2 빼기 2t 이렇게 내분점의 좌표를 구해. 그러면 9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t 플러스 2라는 내분점이 나오는데 걔가 3, 4분면에 있으려면 좌표의 부호가 어때야 돼? 여기니까 음수. 그러면 9t 빼기 4가 음수여야 하니까 t는 9분의 4보다 작고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음수니까 2, 8t 해가지고 얘가 4분의 1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요거랑 겹치는 부분인 4분의 1보다는 크고 9분의 4보다는 작은 범위가 t의 범위가 되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선분 AB를 K 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얘 위에 있대. 그래프 위에 있다 그러면 그 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까? 그렇지, 대입하라 그랬지. 이건 점을 구해서 대입하시오 그 뜻이야. K 대 2로 한번 내분을 해보자.
x값이 2랑 마3 내분이면 더하고 오른쪽하고 왼쪽 k 플러스 2 한 다음에 y값 오른쪽 한 다음에 왼쪽 대입 y값 k 플러스 2분의 5k 플러스 6 대입하고 x값 k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4 대입해 가지고 요 식을 풀면 되겠네. 넘겨서 k 플러스 2에다가 넘어가면 8k에다가 플러스 2가 6이고 양변에 k 플러스 2 곱해서 분모 없애면 8k 플러스 2는 6k에다가 12가 돼서 얘가 이렇게 나와서 k 값이 5가 되겠다 라고 풀어주면 돼요. A, B의 연장선 위에 점이 있대. 연장선이라는 건 밖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A, B가 B, C의 3배와 같으니까 A, B 대 B, C는 몇 대 몇? 3대 1이죠. 얘가 3이고 1이야. 그렇다면 A부터 A가 여기쯤에 있겠다.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봐요. A랑 B를 여기다 이렇게 딱 찍어서 얘가 3이고 얘가 1이면은 어떻게 잡아야 되나? 3, 1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됐죠? 맞지? 외분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럼 C점은 A, B의 몇 대 몇 외분점인 거야? 4대 1 외분점인 거지. 4대 1 외분점이 저 C라는 애가 되는 거야. 연장선 위라고 했으니까. 그럼 4대 1이라고 비율 먼저 밖에 쓰고 4대 1 쓰고 X값 A, B니까 저 좌표 딱딱 써가지고 외부는 비율을 빼라고 했죠. 이렇게 먼저 쓰고 이렇게 쓰는 걸 빼는 거야. 내부는 더하기로 연결인데 외부는 중간에 빼기로 연결이에요. 그 다음 비율 빼고 이번에 Y값 3이랑 6 이렇게부터 이렇게 6, 4, 24 그 다음에 이렇게 3 빼서 닫아주면 그게 C의 좌표가 되는 거지.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애들의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해야 돼서 평균값이 같다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X값 더한 거랑 이렇게 X값 더한 게 같아야 평균이 같겠지. 그럼 암산으로 가능하네. 이때 X는 뭐가 돼야 돼요? 1이죠. Y는 뭐가 돼야 될까? 14. 끝났죠? 요거는 평균이 일치합니다 쓰시면 돼요. 평행사변형, 마름모 전부 다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니까 평균이 같다 써서 1, 13 암산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야, 이런 거. 그럼 밑에 거 확인 37번 한번 보자. 요것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식을 몇 개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37번도 바로 할 수 있겠다. 38번이 식이 나오네. (37번은) 그냥 암산으로 너네가 가능할 것 같고 얘만 한번 보자. 콤마 5에다가 A, 7 얘는 마름모였으면 좋겠대. 마름모의 특징은 뭘까요? 내변의 길이가 같지?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성질 추가 내변의 길이 같다를 써야 돼. X값들의 합이 일치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A 더하기 2가 B 빼기 2랑 같아야 됩니다. 그럼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예요. 라는 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Y값들은 이미 일치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 내변의 길이가 같다를 사용을 할 건데 문자가 들어있는 점들을 굳이 뽑지 말아요. 문제 풀 때.
이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야. 굳이 문자가 들어있는 변들을 뽑지 말고 숫자로 이루어진 변의 길이와 문자가 한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사이의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야 A가 튀어나오겠지? 응. 그래서 A 구한 다음에 B 찾으면 되겠네. 빠르게 해보자. 얘와 얘 사이 거리는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빼고 제곱이니까 16. 얘가 같습니다.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는 빼고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4. 그래서 A 더하기 2의 제곱이 4가 되게 하는 A를 음수 중에 찾아야 돼. 이게 음수인 이유는 문제에 나와 있어. 조건이. 음수라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A 값이? A가 마사가 들어가야 되지. A가 마사면 B가 나오잖아, 그냥. 각이 2등분 되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랑 같다 그랬지. 그냥 각의 2등분선 성질을 얘기하세요라고 하면 각이 2등분 대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각의 2등분선 성질은 비율이 같다라고 얘기해야 돼. 알겠지?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빼고 제곱 더하기 빼고 제곱 했더니 13이 될 것이고 얘와 얘 사이 거리는 16에다가 9니까 5가 돼서 얘와 얘의 비율이 13대 5가 되는 걸 찾으란 뜻이야. 13대 5 내분점 구할 때 비율을 위에 쓰라 그랬어? 아래 쓰라 그랬어? 왜 B는 위에서 오니까 위에 쓰라 그랬지? 비율. B가 아래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B는 위에서 내리니까 B를 위에다가 써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B를 위에다가 써요. 그래서 13대 5 내분점을 찾을 겁니다. X부터 먼저 구할게요. 마이너스 4랑 5죠. 내분은 두 개를 더하는 거였어, 빼는 거였어? 더하기, 그렇지. 13 더하기 5 해가지고 이렇게 13 곱하기 5 이렇게 마이너스 20 이게 내분점의 X좌표. 그 다음 13대 5 해서 마이너스 7, 2 역시 내분은 더하는 거고 요렇게 먼저 하고 요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다 라고 했죠. 무게중심이 갖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를 A1, A2라고 잡고요. 얘를 B1, B2, 그 다음에 C1, C2라고 잡아볼 거야. 무게중심은 어떠한 선의 교점이야? 무슨 선에? 세 중선. 그렇지, 세 중선. 중선의 뜻이 뭐야? 가운데선. 아까 중점이 그렇지, 그렇지. 중점. 중점으로 얘를 내려가지고 만들어진 요 선이 중선이지. 그러니까 한 꼭지점과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선이 중선인데 여기는 무조건 90도야? 아니지, 그치? 이거 아니야. 무게중심에선 저거 90도랑 관계없어. 그냥 중점을 연결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얘랑 얘까지의 비율과 얘랑 얘까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지? 그렇지. 2대 1이었단 말이야. 요렇게. 그럼 요게 중점인 걸 아니까 좌표를 만들 수가 있겠네. 2분의 B1 플러스 C1이랑 2분의 B2 플러스 C2 하면 중점이 됐지. 그러면 우리는 그 무게 중심을 A와 M의 2대 1 내분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2대 1 내분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X값들 먼저 가져오면 A1이랑 2분의 B1 플러스 C1이니까 내분점 공식에 의해 2 더하기 1 하고 곱하면 B1, C1 곱하면 A1 같은 방법으로 Y값도 구하면 뭐 B2, C2, A2가 나오겠지. 즉 따라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3분의 세 점의 합
3분의 세 점의 합. 물론 앞에는 X좌표, 뒤에는 Y좌표야. 근데 우리가 3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다는 건 그 점 3개에 뭘 찾는 거야? 평균. 그렇지.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이야.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앞으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게중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게의 중심이잖아. 내가 얘네들을 이쪽에서 2대 1 해서 하나 자르고 2대 1 해서 자르고 또 2대 1 해서 잘라가지고 삼각형을 새롭게 하나를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넓이를 버렸을 때 이 무게 중심이 바뀔지 안 바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무게 중심은 삼각형에서 정말 무게 중심이야. 그래서 왜 무게 중심 처음 배울 때 이런 거 나오지? 삼각형 모양의 배가 있는데 얘가 난파되지 않으려면 사람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그 무게 중심에 서 있으면 배가 동동동동 가는 거야, 그냥. 내가 동일한 무게만큼을 쳐내면 이 배는 어딘가 기울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동일한 비율만큼 애들을 쳐내면 무게중심의 좌표는 바뀌지 않아. 여기까지 알겠어? 증명할게요. 혹시 저기가 왜 똑같이 2대1, 2대1일 때 무게가 왜 같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보세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말고 또 뭐가 있지? 삼각형의 넓이 공식 중 2분의 1 AB sin 세타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내가 저거를 2대1로 했으니까 이 길이가 3분의 2 A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고 요 길이는 여기를 지금 또 2대1로 잘랐잖아. 그러면 3분의 1 C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야.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큰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C sin 세타가 되고요. 작은 노란 삼각형의 넓이를 조그맣게 잡으면 2분의 1 요거 길이 곱하기 요거 길이 곱하기 sin 세타가 되겠지요. 그러면 라지 S 대 스몰 s의 비율을 보면 비율할 때 똑같은 건 쳐내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AC랑 AC를 지우면 여기는 1이 남고요. 조그만 거에서는 뭐가 남아? 3 두 개 남지 않아? 9분의 2가 남지.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의 9분의 2가 조그만한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밑에도 아까 이렇게 잘라냈을 때 얘가 3분의 1이었고 얘가 3분의 2였지.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를 아까 얘가 세타였으니까 여기는 세타 2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큰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B sin 세타 2가 되는 거고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3분의 1A, 3분의 2B, sin 세타 2가 돼서 큰 거랑 작은 거랑 비율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2분의 1, 2분의 1, sin, AB 지우고 났더니 똑같이 1대 9분의 2가 나와. 넓이가 같아요. 넓이가 비율로서 같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2대1, 2대1, 2대1 잘라내면 무게중심이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뀌어. 알겠죠? 응, 안 바뀌어요. 시점의 좌표를 구하래. 아까 무게중심은 세 점의 뭐다? 라고 했지? 세 점의 뭐라 그랬어? 중점, 평균, 그치? 그러니까 세 점의 평균이 5가 나와야 한다는 뜻이야. 그럼 모가 3이니까 분자가 15가 돼야겠죠. 15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다 더한 게 15가 되어야 하니까 8. 8. 네, 그 다음에 다 더해서 역시 9? 오, 맞았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밑에 거 해보세요.
자, 43번 혹시 잘 모르겠는 사람은 보세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A, B, C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그랬는데 중점을 알려줬어. 그러면 요렇게 구해가지고 요 노란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하얀 삼각형의 무게중심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거든. 아까 2대1, 2대1 해갖고 여기 그렸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 얘는 1대1인 거지, 중점이니까. 1대1, 1대1이야. 이 세 개의 넓이가 어떨까? 그렇지, 같겠지. 그러니까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거기서 같은 걸 버리고 남아있는 노란 A의 무게중심은 어때야 한다? 그렇지, 같다. 그래서 얘네들의 무게중심을 구해주면 43번이 끝나는 거지. 요 점을 주고 얘와 얘의 중점을 줬지. 그러면 무게중심은 2대1 내분점이겠지?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2대1 내분점을 구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 필수 14번에 요 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계속 써먹을 거거든. 요렇게 생긴 식의 최소값이 되는 점 P는 무엇일까요? 이걸 지금 한 번만 쭉 풀어볼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외워서 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를 그냥 X, Y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럼 AP의 제곱은 그냥 쭉 써요, 식을. 요거 제곱에다가 요거 제곱. 그 다음 요거의 제곱은 6 빼기 X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 또 요거의 제곱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X 빼기 8의 제곱, 뭐 Y 빼기 3의 제곱이 되겠지. X가 있는 건 X가 있는 것끼리 묶고 Y가 있는 건 Y가 있는 것끼리 묶을 거야. X가 있는 게 3개 있으니까 3X 제곱이 나오고 자, 몇 X일까요? 4, 12, 16. 상수항은 몇일까요? 4, 36, 64. X 있는 것끼리 먼저 했어. 이제 Y 있는 것끼리 한번 해보자. 얘네들이니까 역시 3Y의 제곱에다가 가운데 거 7, 14, 2, 6, Y 상수항 7, 7, 49, 1, 1은 1, 3, 3은 9 까지 했어. 이 값의 최소를 찾으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지금 나와 있는 폼이 X에 관한 2차식, Y에 관한 2차식이잖아. X랑 Y는 섞일 수는 없으니까 이걸 따로따로 계산을 하라는 건 거야. 그러면 X에 관한 2차식에서의 최소값은 2차 함수지. 그 2차 함수 꼭지점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란 얘기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와서 해보자. 얘네가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24? 그러면 3x 제곱에다가 3, 8에 24 반의 제곱 16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얘 때문에 48을 가져온 거야. 그럼 뒤에 몇이 남아야 돼? 56? 그 다음 요것도 마이너스 이거 하면 얼마일까? 18. 그러면 3에다가 y제곱에 36 그거니까 반의 제곱 9 했으면 27이야. 여기서 지금 27이 나가야 돼. 얼마? 32? 됐다. 그렇단 얘기는 결국 3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3 y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얘랑 얘랑 해가지고 88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x 좌표는 4고 y 좌표는 3이 될 때 그것의 최소값은 88이 돼요. 그 얘기인 거지. 근데 4,3을 가만히 봤더니 자 x 값의 평균
어이구, 평균 몇이야? 4요. 4네. X값의 평균 4, Y값의 평균. 아, 이게 무게중심이었어. 그러니까 얘를 최소로 만드는 P는 무조건 무게중심인 거야.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무게중심이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계산하지 말고 그냥 바로 무게중심을 찾는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는 무게중심이야. 이거 외우셔야 돼요. 무게중심. 자,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네.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게 X좌표잖아. 그러니까 얘와 얘의 X좌표에 해당하는 점만 알아내면 되는 거겠지? 일단, 그래서 x제곱 빼기 2x가 3x 플러스 k랑 같다 라고 해서 교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되네. 첫 번째 교점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라고 하고 요 점을 베타라고 해보자. 알 수 있는 정보가 일단은 둘의 합이 5라는 거랑 둘의 곱이 마이너스 k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그 다음 PQ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1이야. 그럼 내분점식을 세워야겠지. 알파와 베타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만들어져? 알파, 베타. 내분이면 더하기니까. 내분점 좌표 3분의 2알파 플러스 응, 그렇지. 그게 1이래. 그럼 2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네. 그럼 요거랑 연립하면 알파 베타가 나오니까 그거 쓰면 K 나오겠지. 일단 OAB의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3분의 각각의 X값들의 합이고 3분의 Y값들의 합으로 구하는 거라는 식이 떠올라야 될 거고 원점은 0,6인 걸 알고 있으니 나머지 두 점을 구하기 위해서 같다라고 애들을 잡을 필요가 있겠지. 얘는 요거랑 같습니다. 10x-5는 0 해서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지 않는 꼴이야. 그러면 그냥 교점의 좌표를 알파와 베타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놓고 요 점의 좌표는 뭐 알파, 2알파 플러스 6 만들고 요 점은 베타, 2베타 플러스 6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무게중심의 식에 의해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0이 A인 거고 3분의 Y값이니까 2알파 더하기 6 그리고 2베타 더하기 6에다가 0 한 개 B가 되는 거잖아. 그럼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0, 3분의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2가 돼서 A랑 B가 나오겠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별 의미가 없었네, 이 식에서는. 얘는 평행사변형이라 그랬어. 그리고 둘레가 나왔는데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 있다. 얘부터 얘까지 길이는 구할 수 있지.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을 해서 얘는 루트 20이구나. 이 루트 5가 나왔어. 평행사변형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2루트 5가 되겠지. 그러면 문자가 두 개 나와 있는 거 말고 요거를 이용해서 이변 사이의 거리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전체 둘레가 6루트 5니까 요만큼은 루트 5가 되어야 되겠지. 점과 점 사이 거리식을 쓰면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을 한 값이 루트 5가 돼야 돼. k-1의 제곱이 1이 돼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k값은 2개일 거란 말이야. 이게 2가 되거나 아니면 0이 되거나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이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모두 고르시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잖아. 그냥 D좌표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될 거란 얘기인 거지. 그러면 나머지 이제 구하면서 둘 중에 뭐가 맞는지 한번 보자. 만약 K가 2라고 한다면 자 평행사변형에서 요 점을 앞에서 어떻게 구했어? 둘의 중점이 일치한다라고 구했었지. 둘의 중점이 일치한다고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X값들의 합이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D점의 좌표를 구하면 이렇게 더한 게 마사니까 이렇게 더한 게 마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요렇게 더한 게 지금 K가 2일 때야. 그러면 요렇게 더한 게 5니까 요렇게 더한 게 5가 돼야 돼서 4가 될 거고요. K가 만약 0이라고 한다면 뭐 X값은 똑같이 1이 될 거고 요렇게 더한 게 3이니까 요렇게 더한 게 3이어야 돼서 이게 2가 돼야 될 거야. 요 모양일 때는 똑같이 B는 여기 B였구나. 여기 B였어요. B 마이너스 5,1이라는 마이너스 5,1. B는 마이너스 5,1 해서 B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K 값이 0이면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 여기가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3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네. 얘가 1, 하나, 둘, 셋, 넷, 4, D가 있고 여기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2 하나, 둘 여기가 C가 되고 요거 지금 보면 얘가 마이너스 5의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의 2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의 3이야. 여기는 1의 4. 뭐 느껴지는 바가 없어? 이렇게 직선 나오는구나. 이렇게가 이거 망했네. 이거 아니네. 그럼 이거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이 문제가 살짝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다 계산해서 대소비교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문제는 내분점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거든. 이게 2분의 루트 2, 루트 3이 되려면 루트 2와 루트 3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면 될까? 몇 대 몇? 그치, 1대 1로 내분하면 저 식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A는 1대 1로 내분했을 때의 점이에요 라고 표시하는 거야. B는 몇 대 몇이어야 될까요?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그렇지. 1대 2.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B가 돼요. 이렇게 쓰는 거야. C는요? 3대 1. 그렇지. 그러면 3대 1이 C예요. 이렇게 찾는 거야. 외곽의 이등분선 하면 나오는 비례식이 뭐더라? A OA 5A 대 AB는 5D 대 BD라고 하는 식 있지.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라고 하는 B에 관한 식이 있어요. 외곽의 이등분일 때. 이거 외워두고 있어야 돼. 그래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포인트네. 요 점 사이 거리는 6이고요. 얘랑 얘 사이 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16에다가 9니까 5가 되겠다. 그러면 요만큼이 6이고 요만큼이 5야. 즉, 점 D는 OB의 몇 대 몇 외분점이야. 몇 대 몇 외분점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6대 5, 그렇지. 5부터 끝까지, B부터 끝까지니까 6대 5 외분점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비율을 위에다가 쓰고 점을 0,0 다음 4,3 이렇게 OB 쓸 거예요. 외부는 더하기였어요? 빼기였어요? 빼기, 그렇지. 두 개를 빼면 분모는 1. 오른쪽부터 먼저 가라 그랬지. 6, 4, 24 빼기 0. 6, 38 빼기 0 해서 이게 A, B가 되는 거지.